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8월 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들어가기 전에 그럼 주의사항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제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랑 시황 차트 같이 보고 차트 설명 드릴 때 이상민 님이 이제 의견 주신 부분 같이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이제 Q&A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기 전에 지금 제가 주식 차트를 잠깐 보니까 코스피 차트가 지난번 그 2018년도 연말 쌍바닥이었던 1980포인트를 이제 깨고 내려와서 1960포인트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2008년도 서프라임 때 그때 이제 쌍바닥을 깨고 내려왔을 때 그 모습과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만약에 이제 그 쌍바닥을 깼을 때 걸린 기간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 이제 5개월 안팎으로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그 채널 바닥까지 거의 1000포인트까지 내려오는데 짧은 기간 안에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차트 움직임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코스피 차트는 이제 따로 열지 않고 지금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제 지수를 보니까 빠져가지고 설명만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볼 건데,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보면 어제 저녁 때 영상 때 1600달러였는데요. 지금 이제 11300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보시면 이제 51 이평선 돌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러 차트에서는 아직까지 이 추세 라인을 돌파는 못했지만 어찌됐든 계속해서 상승해주고 있는 이 추세선을 돌파하기 위한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지난번에 이렇게 쌍바닥을 찍었을 때 여기 고점 맞고 이제 21 이평선 떨어지고 있는 이 21 이평선 맞고 떨어졌던 자리가 보시면 11,000달러예요. 11,000달러. 근데 이 11,000달러를 지금 이제 돌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럼 이제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상민 님이 의견 주신 부분 같이 한번 볼게요. 이상민 님이 차트 의견을 주셨는데, 오랜만에 댓글 남깁니다. 개인적으로 도미넌스 차트, 엘리엇 오파 상단 부분에 거의 다 도달했다라는 생각이고, 비트코인 차트도 쌍바닥으로 아담과 이브가 만났네. 교체해 볼 때 하락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됐다라는 생각은 여전하다,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비트코인 차트 올려주신 것부터 보면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고, 사쿠라님도 이제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뭐냐면 그 4,200달러를 돌파해서 이 13,900달러까지 올라왔던 이 그림을 크게 1파로 보고요. 지금 이 빨간색으로 이제 그려주신, 그 다음에 이 13,900에서 9,050달러까지 조정받았던 이거를 이제 2파 조정으로 보는 거죠. 2파 조정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3파 상승이 이제 나올 거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이제 3파 상승을 그려주신 거고, 이 안에서 조정의 모습은 3, 4호 파동으로 해서 ABC, 그 다음에 ABC 1, 2, 3, 4, 5 파동이 이제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3, 3호로 하락이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여기 이제 쌍바닥 형태로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지금 상승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이제 이은님이 이 차트를 올려주셨어요. 사무라이 트레이딩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쌍바닥 패턴일 때 어떤 형태로 진행될 수 있고, 확률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중 바닥은 이중 상단보다 약간 더 효과적인 브레이크아웃 패턴으로 75.1%에 비해 78.55%의 목표를 달성한다. 그래서 이 쌍바닥 패턴에서 보시면 이 올라왔던 이 목표치만큼 그 다음에 N자 상승이 일어나는데, 이 N자 상승의 목표치가 처음에 올라왔던 높이만큼 다시 올라오고, 이 확률이 78.5%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로 돌아가서 봤을 때, 지금 지난번 9,050달러 바닥에서요, 바닥에서 이게 지금 이제 뭐 N자 상승의 형태로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N자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N자는 아니고, N자라고 하면 이제 N자의 그 높이가 동일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쌍바닥 패턴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N자, 그러니까 형태는 모양은 N자지만 이 목표치는 N자 목표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표치는 이 목표치만큼 올라간다. 지금 여기 화살표로 체크한 부분만큼 상승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 올라왔을 때 높이를 재보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9,050달러에서 지금 11,000 지난번에 이제 21일평선까지 11,100달러까지 올라갔고, 이게 약 24%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서, 이 11,100포인트에서 이제 24% 상승을 했을 때 비트코인 높이가 얼마가 될 것인가를 체크를 해보면, 지금 24%가요. 24%가 보시면 13,800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지난번 11,100달러까지 올라오고 조정 맞고 다시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이제 올라왔던 높이에서 지금 이제 11,100을 돌파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78%의 확률로 상승 목표치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상승 목표치는 일단 13,800달러, 그러니까 지난 고점이었던 13,900달러 이 라인에 못 미치는 그 정도 라인까지 일단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제가 추세선 그린 이 초록색 이 추세 라인을 다이렉트로 한 번에 돌파를 할 거예요. 한 번에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눌러줄 거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와서 돌파를 시켜주고 눌러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꺾어서 쌍바닥을 만들어 준 다음에 돌파를 시키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됐고, 이걸 이제 금 차트와 비교해서 본다라고 하면, 금 차트 예전에 이제 비교했던 자리에서요, 지난번에 이제 의견 주셨던 구독자분, 이것도 의견 주셨던 부분인데, 금 차트로 봤을 때 2008년도 10월달 모습과 이제 비슷하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고요. 이 10월달 모습에 이때 물론 이제 바닥을 찍은 위치는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른데, 물론 이제 이것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것도 뭐 335 파동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 뭐 ABC 1, 2, 3, 4, 5 하락이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한번 상승해주고 한번 눌러주고요.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다시 상승 그림으로, 물론 이제 이때는 일주일만 딱 조정받고 이제 상승을 해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정이 좀 이제 길었죠. 옆으로 누우면서 길게 이제 늘어졌습니다. 이런 이제 기간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만약에 기간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기간을 뭐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융통성 있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차트 움직임을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서 한번 눌러줬습니다. 눌러주고 21평선에 눌러주고요. 다시 이제 주봉이에요. 50주평선까지 붙여준 이후에 한번 조정받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해서 보시면 직전 고점까지 붙여줍니다. 올라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눌러줘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저는 비트코인도 이와 같은 형태로 움직일 수 있다, 금차트와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일단 여기에서 물론 중간에 이 저항 라인 맞고 한번 살짝 눌러줄 수는 있습니다. 눌러줄 수 있고, 아니면 돌파시켜주고 살짝 눌러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여기서는 일단 목표치 13,900까지는, 13,800달러까지는,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줄 거다 라고 보고 있고, 13,800달러까지 올라가 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움직임이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지 않겠냐. 여기서 한번 눌러주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눌러주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흐름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면, 8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8월 한 20 며칠, 26일이었나요? 어제 26일, 28일, 뭐 이쯤에 맞춰서 이제 비트코인이 13,900달러를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8월 21일이 어찌됐든 이 삼각수렴의 이제 꼭지점이었기 때문에, 이 삼각수렴의 꼭지점이 8월, 이거는 이제 9월 7일로 돼 있는데, 이제 8월 21일로 체크했던 건 이 밑에 이제 라인을 따라서 그렸을 때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그렸을 때 8월 21일이 꼭지점이었어요. 그래서 8월 21일로 볼 수 있고, 뭐 9월 이렇게 이제 크게 본다라고 하면 9월 뭐 7일로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이제 8월 21일로 제가 이제 어제 체크했던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잠깐만요.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 이렇게 그렸었죠. 이렇게 그렸을 때는 8월 25일, 뭐 8월 21일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업비트 차트로 그렸을 때 8월 21일로 찍혔는데 지금 8월 25일. 그래서 이번 달 말 전에 이 꼭지점까지 가기 전에, 삼각수렴의 꼭지점까지 가기 전에 돌파하는 움직임이 보일 것이고, 돌파된 이후에 한번 눌러주고요. 뭐 다시 상승, 다시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비트코인 움직임은 시간은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보냈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시간, 지금 앞으로 이제 한 8월 말까지 한 이제 20일 정도로 보이는데, 15일에서 20일 정도, 15일에서 20일, 20거래 정도만 시간을 보내준다라고 하면 13,9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이제 시총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시총 차트를 보면, 먼저 이제
비트코인과 이제 움직임은 큰 차이는 없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총 차트에서도 5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해 줬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50일 이평선을 이틀 전에 이제 돌파를 했었고요. 시총 차트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50일 이평선, 초록색 50일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했는데, 오늘 돌파를 시켰습니다. 보시면, 시총 차트 움직임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시총 차트 움직임이, 지난 그 2017년도요. 이때와 같은 움직임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추세 라인 하나 더 그렸는데, 보시면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추세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랬고, 이 추세선을 돌파할 때 보면, 이 추세선 돌파될 때 50일 이평선까지 같이 돌파가 됐습니다. 좀 더 이제 확대해서 보면, 죄송합니다. 50일 이평선 돌파가 될 때, 이때 이 추세 라인까지, 이 하락 추세까지 돌파가 됐다. 돌파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직전 고점까지 바로 이제 올라가 줍니다. 시총 차트도 올라가 주고, 그 다음에 시총 차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죠. 횡보를 쭉 해주고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 줬는데, 이 돌파된 지점부터 시총 차트가 고점을 넘어갔던 그 기간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지금 오늘이 이 5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날이라고 하면 이때부터 시총 차트 고점을 돌파했던 기간이 이제 23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8월 아까 이제 25일이 삼각 수렴의 비트코인 꼭지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8월 말쯤 25일에 30일 정도 8월 말쯤으로 이제 시간이 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시총 차트 움직임도 2017년도 4월 달과 같은 움직임으로 해서 시총 차트 고점이었던 이번에 3,800억 달러였잖아요. 지금 이제 현재 2,900억 달러입니다. 2,900억 달러인데 3,800억 달러를 다시 넘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이제 시총 차트 보시면 지난 고점이었던 2,800억 달러는 넘어갔습니다. 지난 2,800억 달러는 넘어갔고, 여기 지금 이 추세 라인, 고점과 고점을 있는 이 추세 라인을 아직까지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오늘 50일 이평선을 이제 돌파하는 움직임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50일 이평선 돌파한 이후에 시총 차트 고점이었던 3,870억 달러까지 일단 단기간에 이제 올라와 주고요. 아마 이제 비트코인 상승해 주면서 같이 알트코인들도 같이 펌핑이 나오면서 일단 시총 차트 3,800억 달러까지 올라가 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3,800억 달러 올라갈 때는 일단 이 채널 4분의 1 지점을 돌파는 못할 거예요. 이때는 이제 돌파가 됐었는데 이제 맞고 떨어졌다라고 보고요. 윗꼬리만 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돌파는 못하고 옆으로 누울 겁니다. 그래서 3,800억 달러를 못 넘어가는 이런 이제 느낌을 주다가, 아마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미넌스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비트코인도 물론 같이 상승해 줍니다. 비트코인도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그 13,900달러를 넘어가주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그때 이제 수익률 게임에서 알트코인이 더 크게 상승해주는 이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 차트는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일단은 먼저 3,800억 달러까지 올라와 주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 20거래일 정도, 20거래일에서 한 25거래일 정도, 이번 달 말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준 이후에 그 다음에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알트 차트를 말씀드릴게요. 알트 시총 차트는 일단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시총 차트 움직임에 따라서 어차피 이제 알트 시총도 움직일 것으로 이제 보는데, 지금 이때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고 다시 한번 데드 크로스 난 이후에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일단 골든 크로스가 난 이후에 지금 이 20주와 주봉입니다. 20주와 50주가 넘어간 이후의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채널 4분의 1 지점까지 꾸준히 쭉 상승해주는 이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기간은 지금 위치로 봤을 때, 물론 아까 시총 차트로 본다라고 하면 2017년도 4월달 움직임으로 볼 수 있고요. 4월달 움직임으로 본다라고 하면 채널에 한 2칸 정도로 움직이는, 거의 채널 바닥에서 채널 한 중심까지 올라와주는 이런 움직임으로 이제 나올 것이고, 이렇게 알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채널 바닥에 있는 움직임에서 이와 같이요, 2015년 연말 같은, 그러니까 2016년도 초와 같은 움직임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채널의 4분의 1 지점까지만 상승을 해줘도 이 상승 또한 적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이 상승 또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이제
15%이기 때문에 알트 시총이 8배 정도 증가가 됐고, 그 8배 증가되는 과정에서 알트코인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들이 순환매를 돌 것이기 때문에, 순환매를 돈다라고 하면 각각의 알트코인들은 뭐 해당 알트코인들, 어떤 알트코인들은 뭐 10배가 넘는 더 한 20배, 30배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조정을 받는 이런 식으로 돌면서 순환매가 돌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이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알트코인은 못 간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고, 맨 마지막에 이제 Q&A에서 박필부님 의견이 또 이제 그런 의견에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트코인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다시 한번 또 이제 비트 도미넌스 자체가 쌍봉을 찍는 곧 쌍고점을 찍는 이런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알트코인들이 못 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거의 이제 때가 다 됐다.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의견 주셨지만, 비트코인 혼자 이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저는 시장이라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비트코인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 모든 알트코인들 없어지고 비트코인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필요하고 알트코인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만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들도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롱 차트를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롱 차트를 볼 텐데, 어제 이제 쇼 차트는 뭐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롱 차트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8월달 들어서 이렇게 쭉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팜의 그 비트맥스도 보면 롱이 뭐 의미 있게 늘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조금 더 숏보다는 롱 비중이 좀 더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3거래일 동안 72시간 동안 보시면 72시간 동안에서도 롱 물량이 조금 더 숏보다는 이제 많은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롱 물량이 그럼 추가적으로 증가했을 때 어떤 움직임을 보일 수 있냐? 물론 이제 롱 물량이 증가되는 건 당연히 상승에 저는 이제 좋은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관 투자자가 롱을 잡고 있는 건지, 외국인이 뭐 롱을 잡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 롱을 잡고 있는 건지, 이 부분까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의미 있는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거를 그냥 포지션을 봤을 때 어느 한쪽으로 포지션이 지금 몰려 있는지 그 부분만 체크를 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일단 롱 쪽이 좀 더 많이 몰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상태로 진행이 됐을 때 지금 삼각 수렴 하고 있는 롱 물량이 돌파가 되고 있습니다. 돌파되고 있는데, 돌파돼서 넘어가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해 준다라고 했을 때, 이 롱 물량이 어느 정도 이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고, 그럼 롱 물량을 한번 정리를 해주고 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늘어나는 롱 물량을 한 번은 정리하고 갈 것인데, 그 정리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13,800달러 13,800에서 이제 900 그 정도까지 올라와주고, 그때 한번 롱 물량을 단기간에 정리를 시켜주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볼게요. 지금 이 도미넌스 차트는 이상민님 의견 주신 것까지 같이 비교해서 볼 건데, 뭐 도미넌스 차트 지금 이 파동 자체를 이제 1, 2, 3, 4, 5파동 우리 이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파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물론 이제 5파 목표치가 지금 이제 이상민님 그리신 것도 보시면 좀 더 높이 있어요. 뭐 72.87까지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물론 이제 여기까지 상승해 줄 수도 있는 거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는 모르는 것이고요. 일단 여기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상승을 다 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지금은 알트코인의 비중을 늘려야 될 때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도미넌스 차트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현재가 이제 70까지 다시 올라왔고, 지난번 이제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검정색이 그 와사비님이 이제 제공해주신 약간 그 교정된 그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15개 코인으로 도미넌스를 만든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상승 채널, 이제 이 상승 채널에 이제 저점과 저점을 잇는 라인으로 이제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3파는 이 상승 채널을 넘어갔고 1파 목표치까지라고 비교해 봤을 때, 보시면 1파 목표치까지 거의 다 왔다라는 거죠. 지금 거의 다 왔고, 아까 이제 이상민님 차트 의견 주셨던 것처럼 목표치 채널의 상단부는 75.7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70에서 75.7까지 추가적으로 한 4%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비트코인의 비중을 실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홀딩 물량만 유지를 해주고, 지금은 이제 대형 알트코인에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뭐 리플이라든가 이런 대형 알트코인에 비중을 실어서 가져가야 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넌스도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Q&A로 들어와서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상민님이 써주신 내용 봤고요. 제가 이제 휴가를 갔다 오면서 좀 Q&A 예전 거 밀린 게 있어서 예전 내용에서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만 따로 이제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림 캡처를 해봤는데 파워개비님이 트럭 몰고와 억 단위로 사는 차떼기 은투자가 실버 사이클 왔다라는 기사를 이제 공유를 해주셨고 이 기사를 보니까 골드바가 이제 동이 나니까 실버와 은투자로 돈이 몰렸고 1년 만에 18배, 은투자는 그 거래량이 아마 18배 늘어났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금 품귀 영향으로 은 가격 뚜껑충. 그래서 먼저 이제 금이 움직였습니다. 금 차트가 먼저 중요 라인을 돌파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은 차트 설명드릴 때 은 차트도 중요 라인을 돌파했다. 돌파가 된 이후에 지금 은 차트는 쉬고 있는 형태인데, 금 차트는 이제 의미 있는 또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 차트 이제 일봉을 보시면, 금 차트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한번 고점 1440달러까지 올라와 준 이후에 조정을 받았어요. 삼각 수렴을 하면서 조정을 받고 21 이평선을 지켜줬죠. 지켜주면서 돌파한 이후에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1450달러를 넘어갔다. 1450달러를 넘어가서 이번에 이제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은 같은 경우 이제 지금 1470달러도 저항으로 제가 체크를 했는데 이 1470달러도 돌파가 될 거라고 봅니다. 1470달러 돌파가 되고 다음 목표치는 보시면 이때요. 이때 이제 여기 지지를 받았던 라인이에요. 그래서 1525달러. 1525달러가 다음 저항 라인이 될 것으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일단 1525달러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금이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보고 은이 뭐 알트코인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금이 지금 이제 중요 저항 라인이 다시 한번 돌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은도 같이 따라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은은 먼저 돌파하고 지금 쉬고 있는 상태인데 은도 금 차트 따라서 상승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드래곤 옐로우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 볼게요. SEC에서 노드를 구성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해 주셨고 기사 내용 공유해 주신 기사 내용을 보면 왜 SEC는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노드를 실행하려고 하냐라는 내용이고요. 여기 이제 기사 내용을 쭉 보니까 뭐 이게 음모론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그 51%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냐? 근데 여기 답변이 뭐냐면 단지 노드일 뿐이다. SEC가 구성하는 것도 단지 노드일 뿐이고 관리 감독을 하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이제 이 기사가 낙관적인 긍정적인 기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정상적인 어떤 금융 투자처로서 그런 투자 수단이 되려고 하면 결국에 이제 SEC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영향권 안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게 뭐 51% 음모론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SEC가 노드를 구성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또한 저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인 기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케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안녕하세요. 요청하신 리플 14년부터 차트입니다. 내부에서 XRP USD로 검색하면 됩니다. 라고 주셨고 일단 사이트는 차트.cointrader.pro입니다. 리플 과거 그러니까 코인마켓캡에 있는 리플 2013년도 이 가격대까지 다 이제 볼 수 있는 차트를 제공하고 있고 여기 가서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차트를 그릴 수 있습니다. 채널을 제가 이제 채널을 두 개를 그려놨는데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제공하는 2013년도 자료부터 채널을 그렸을 때는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채널을 그리게 되면 좀 더 완만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2013년도 그 이후에 2014년도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채널을 그리게 되면 이와 같이 좀 더 가파른 채널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와 이렇게 좀 가파른 각도로 진행되는 이 두 가지 경우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이 각도 또한 물론 각도가 완만하긴 하지만 물론 이제 시간이 더 그럼 이제 딜레이가 되는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2021년도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계속해서 횡보한다 라고 하면 2021년도 바닥까지 2021년도 뭐 2월달까지 시간을 좀 더 보내고 그 다음에 상승해주는 움직임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는 보진 않고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지금 제가 좀 가파르게 그린 이 각도대로 이제 움직일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이유가 리플 달러 차트만 본다라고 하면 지금 달러 차트에서 코인마켓캡 이 제공했던 이와 같은 움직임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BTC 마켓까지 같이 본다라고 하면 BTC 마켓에서는 지금 자리가
충분히 저는 어느 정도 바닥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미넌스 또한 이 정도면 이제 바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횡보하기보다는 이제 올라가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비트코인이 올해 연말에 1-1으로 진행돼서 만약에 직전 고점에 뭐 3배 정도, 한 6만 달러 그 이상 가준다라고 하는데, 리플은 이 0.3달러에 계속해서 머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리플도 여기서 2021년 뭐 초까지 계속해서 횡보하는, 이와 같이 바닥에서 횡보하는 이런 움직임보다는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이건 이제 각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채널의 각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채널 코인 1님이 써주신 내용 보면, 사람들에게 이제 이더리움을 받고 이자로 이더리움을 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현행법상 문제는 없는 건지요? 먹튀 위험상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고자 신고하고 싶은데 혹시 신고하는 곳을 알고 있는지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일단 현행법상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제가 이제 댓글 썼는데, 아마도 이제 우리가 뭐 유사수신행위라 해서 이걸 이제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결국에 실질적인 우리나라 법정 앞에 원화를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이더리움으로 주고받았을 때는 이거는 아마 신고를 해도 법적으로 이제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부분을 사기꾼들이 이런 허점을 노려서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뭐 스테이킹이라든가 뭐 테저스 뭐 베이킹이라든가 일정의 이자를 주는 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포스 형태로 넘어가진 않았지만, 나중에 포스 형태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이더리움도 이자 형태를 지급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이자를 지급해주는 회사를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이자를 지급해주는 회사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체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그 이자 주는 그 금액 자체가 너무 이제 과하다, 너무 좀 더 많다라고 하면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거기다 뭐 만약에 내가 소개를 했을 때 소개한 거에 대한 또 리퍼럴 비용으로 너무 많은 어떤 보상이 책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것도 다단계식으로요,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믿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제가 뭐 코인원 이제 예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 거래소도 어느 정도 검증되어 있는 좀 사이즈가 큰 거래소를 이용하자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이렇게 이자를 지급해주는 사이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거래소라든가, 아니면 뭐 나중에 어떤 금융기관에서 이런 서비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회사를 이용해야 된다. 지갑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시 그러면 돌아가서 이상민 님이 써주신 그 다음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코알라 킴 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 우연찮게 시청한 유젤님의 강의 영상을 보고 해밀리 가족분들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올려드립니다. 유젤님은 정치 평론가인데 블록체인 사업도 하시는 분이며 세계 경제, 정치, 세계 역사에 대한 강의가 매우 유익하네요. 이장님의 세계 경제를 보시는 관점과 매우 비슷하다, 이렇게 써주셨고, 두 가지 이제 링크를 걸어주셨는데, 이제 대공황, 그 1928년 닮은 지금, 이거는 아마 예전에 제가 그 경제대공황과 지금 이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그때 이제 말씀드렸을 때, 또 구독자분께서 이 링크를 이제 그때도 이제 걸어주셔서 그때 이제 같이 봤다는 기억이 나고요. 이제 안 보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소득 상승, 인구 증가 없는 집값 상승은 대재앙의 전조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는 아마 이유를 이런 식으로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제가 오늘 영상 링크에 같이 걸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이제 보시기 바라고, 일단 정치적인 색깔이, 정치 평론가라 보니까 정치적인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이제 이런 정치적인 성향이 맞지 않는 분들은 이건 이제 배제하고 필요한 내용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효민사랑 비비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저는 몇 년 전부터 대규모 경기 하락과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며 지내왔었는데, 경기 하락에 따른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대규모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원인이 화폐 유통 속도의 저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화폐 유통 속도가 가속 떨어지는 이유를 알고 싶고, 이것에 따른 MMT 이론이 더욱 탄력을 받는 것에 대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는데, 일단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 인플레이션은 발생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수출되었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뭐 다른 선진국들, 이런 나라에서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는 것 뿐이고, 일단 이런 나라들도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있어 왔어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이렇게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있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베네수엘라라든가 뭐 아르헨티나,
터키, 이란 이런 나라들로 인플레이션이 수출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왜 그러면 이 돈이 돌고 있지 않냐? 이걸 이제 사람 몸에 비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피가 이제 모자라면 수혈을 받습니다. 수혈을 받는데 아무리 수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가 돌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계속해서 이제 돈을 공급을 해도 돈을 풀어내도 여기서 이제 피가 돌고 있지 않아서 실제 경제 상황이 돌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번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 한번 버블이 꺼지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사람들이 이 침체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다시 정책을 펴야 되냐라고 하면 그 경제 대공황, 아까 이제 1929년도에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그 경제 대공황을 어떻게 극복했나라고 보면 결국에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야, 니들 갖고 있는 돈 들고 있어봤자 이 돈이 결국에 이제 휴지가 될 것이니까 빨리 이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든지 부동산을 사든지 뭔가 소비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적합한 이론이 이미 이제 우리가 이 신용화폐에서, 그러니까 근본위에서 신용화폐로 넘어온 상황에서 다시 신용화폐에서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MMT론을 내세우면서 MMT론을 기존의 이제 법정화폐, 신용화폐를 완전히 휴지로 만들어 버리고 그 이후에 다른 우리가 이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로 돈을 몰아갈 것이다. 그 가치를 이전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최광진님이 써준 내용 보겠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개시일도 이번 달 말이고 다음 달 1일부터 트럼프가 발표한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 부과도 맞물려 우리나라 경제도 더욱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것 같네요. 어떻게 시점이 이렇게 비슷한지 신기합니다. 아베랑 트럼프랑 서로 말 맞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지도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써줬고, 당연히 저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아베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방향으로 저는 전 세계를 이제 몰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견제를 하고 있고, 일본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한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결국에 각국의 어떤 각국 법정화폐에 힘을 빼고 있는, 각국 법정화폐의 어떤 그 가치를 어느 한 곳으로 이제 몰아넣고 있는 그런 작업을 벌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암호화폐로 보고 있고 암호화폐에 이제 투자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큰 그림에서 1988년도에 이코노미스트 잡지 나와 있던 그 그림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금융 세력이 노리는 것은 이 4차 산업이 시작이 되면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상현실 공간으로 전 세계인들을 최대한 많이 이제 몰아넣고요. 거기서 세계 단일화폐를 사용하게끔 만들고 세계 단일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그들의 목표라고 보면, 결국에 그들의 목표대로 이 방향을, 세계 방향을 이제 가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다양한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한일 또 무역 전쟁, 그리고 또 화이트리스트 배제, 또 이제 추가 관세 부과, 이런 일들이 결국에 패권을 유지하면서 금융 세력이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면서 기축통화를 가져가고 거기에 세계 단일화폐를 만들어가는 그 그림 속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나라라 핑크돼지님이 올려주신 내용 볼게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외평채라는 곳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올 3월경에 2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8월 7일에 2,400이 나오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돈이 나오는 날짜가 밀렸다고 하면서 약간 걱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일반인들은 투자를 못하고 기업만 할 수 있는데 아는 분 소개로 특별히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나라와 큰 기업이 운영하기 때문에 100% 수익이 보장된다고 하고요. 올 3월에 2천만 원 투자를 해서 5개월 만에 20% 정도 수익이 100% 보장된다고 하니 사기 의심이 갑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외평채를 보면요, 외국환 평형 기금 채권입니다. 환율 변동에 대비한 기금 마련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을 하고 보증하는 채권을 말하는데, 외평채라고 하고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채권 발행의 결정권을 가진다. 형성된 자금을 통해서 정부는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이제 공개시장 조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결국에 누가 운영하냐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운영 관리를 한대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 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 이자를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 이자는 분명히 지급을 해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려가 되는 건 아까 수익이 20% 났다라고 했는데 이런 건 좀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간이 연장이 됐다. 이제 이 부분도 저는 약간 의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에 대해서 저도 이제 외평채 뭐 투자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게 뭐 사기다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뭐 그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하는 국채 성격을 띈다라고 하면 당연히 정해진 이자만큼 주는 게 이제 저는 정상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뭐 그게 이제 이자가 수익이 더 많이 발생됐다라고 해서 그 수익을 더 많이 준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일단 뭐 제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이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면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일단 이런 거에서 투자를 할 때 가장 우리가 중심을 둬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돈에 대한 결정권을 내가 정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투자를 하실 때 내가 만약에 이거는 투자를 빼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선택해서 뺄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친구분이 또 누군가의 어떤 소개로 해서 뭐 이거 기업이 하는 거에서 일반인들은 못하니까 내가 해주겠다라고 해서 어떤 아는 지인한테 돈을 맡겼다라고 하면, 이거는 내가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국채를 어떤 금융기관을 통해서 샀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겠죠. 국제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더 연장할 것인지 뭐 말 것인지, 이 부분에서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내가 만료를 하겠다라고 하면 뭐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 본 만큼 내가 책임지고 돈을 회수하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누가 야 이거 개인들이 못하는 건데 내가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돈을 맡기는 이런 행위는 저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돈을 컨트롤 못한다라고 하면 이건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 외평채에 대해서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빌부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이제 의견이 분분했다. 첫 번째 알트장 있다 없다. 리플 간다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일단 아마 그 알트장이 있다 없다. 알트 펌핑이 앞으로 없을 거다. 비트코인만 계속해서 갈 거다. 리플은 못 갈 거다. 이런 의견들, 저도 이제 커뮤니티 여행 가 있는 동안 커뮤니티 이제 간혹 이렇게 보면 이런 얘기들이 딴 때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2017년도 연말에도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있었어요. 2017년 연말에 비트코인 혼자 2천만원 넘어서 막 피크를 쳐서 갈 때 알트코인들 거의 이제 제자리에 있었을 때요. 그때도 이제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보는 관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비트코인 혼자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 결국에 이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려면 비트코인도 성장해 나가고 알트코인들도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뿐이지, 당연히 알트코인들 가격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이런 얘기는 이제 쏙 들어갈 겁니다. 리플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내용,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